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해드리니까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2032 줄여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며칠이냐? 4월 19일 낮 12시 24분입니다. 예.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쭉 쉬었지 않습니까? 지난주 일요일까지 그냥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일요일까지 아주 그냥 퍼지게 쉬고 났더니 그래도 좀 근로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좀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하느라고 좀 정신없이 보냈는데 4월 14일부터 오늘 어제까지 18일까지 단 5일이었지만 뭐 일하느라고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 월요일날 4월 14일날 경주에서 저기 공주하고 어디였냐 청양 갔다가 또 보령에서 물건을 싣고 포항 보령에서 물건 싣고 보령에서 무슨 물건 싣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이고 참. 네, 보령에서 물건 전선 다발이 아니고 그 큰 전선 드럼을 싣고 그 다음날 금요일 월요일날 싣고 화요일날 내려주고 또 화요일은 금방 들어왔구나. 금방 들어왔다가 피곤하니까요. 들어왔다가 또 수요일날 경기도 광주 갔다가 경기도 광주에서 물건 내리고 경주에서 싣고 경기도 광주 가서 영천에서 싣고 경기도 광주 가서 물건 내려주고 왜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지 모르겠네. 아니네요. 그랬군요. 아니네요. 제가 화요일날 물건을 실어 놓고 수요일날 경기도 광주에 가서 경주에서 물건 싣고 수요일날 경기도 광주에 가서 물건을 내리고 이제 그 경기도 광주에는 오후에 물건을 하차했기 때문에 화요일날은 이제 일찍 들어와서 좀 쉬고 소주도 한잔 하고 그러고 경기도 광주 가서 물건 내려주고 또 이천 가서 물건을 싣고 그 다음날 목요일 울산에서 아침에 하차를 하고 했는데 그날 아침 하차가 좀 빨랐어요. 아침 6시까지 하차여서 새벽 4시에 이 시간을 맞춰놓고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그 전날 한 600km 이상을 달렸더니 가지고 아침에 4시에 시간 맞춰놔서 일어났는데 그냥 지금 이 의자에 앉아서 뻗어버렸습니다. 그냥 또 잠이 좀 들었다가 5시에 깬 거예요. 울산까지 가야 되는데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울산까지 잘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이거 내려놓고 그냥 바로 집에 들어와야지 했는데 이게 또 나가보니까 그게 되나요? 앱을 또 열어보니 가까운데 일이 뜨고
이게 일이라는 게 이제 또 눈앞에 돈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을 했는데 그 울산에서 이제 집에 마무리하려고 집 가까운 울산에서 포항으로 가는 짐이 있었는데 그 짐이 과적에 걸렸어요. 과적이라는 게 한 축당 10톤 이상, 전체 톤수로는 40톤 이상이 되면 과적에 걸리거든요. 과적이 벌금이 셉니다. 제가 작년 같은 경우 고속도로에서 새벽에, 그것도 새벽 3시에 고속도로에서 제 차 같은 경우는 축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는데 축을 안 내리고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바람에 과적이 걸려서 많이 오버가 돼가지고 무려 120만 원 맞습니다. 20만 원은 빨리 내서 20만 원 할인됐으니까 120만 원을 내가 벌금으로 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보니까 11톤까지는 봐주는데 11.80이 나왔더라고요. 맨 처음엔 18 나왔다가 11.18 나왔다가 80이 나왔어요. 한 번만 더 하자고. 검사 한 번만 더 해달라고 때를 썼으나 그 아저씨들이 매정하게 안 된다고 하셔서 딱지 하나를 떼고 왔습니다. 와서 속이 상해가지고 그날 한 오후 3시인가 뭐 왔는데 3, 4시 왔는데 속이 상해서 치킨 한 마리 시켜가지고 과음을 좀 했어요. 목요일날 과음을 하고, 원래는 진짜 일이 하기 싫었는데 근로의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또 몇십만 원 벌금 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소주도 많이 마셨더니만 근로의욕이 뚝 떨어졌었는데 어제 뭐 괜찮은 일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영천에서 울산 가는 짐이었는데 뭐 괜찮길래 그거 하고, 또 다시 울산에서 경산 갔다가 영천 가는 그런 코스로 해서 어저께도 아침 8시에 나와서 오후 5시, 6시까지 또 점심도 못 먹고 발바닥에 불이 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바쁘게 일하느라고 촬영할 시간도 없었고 공부도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어저께 일이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 이제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겠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시간이구나, 너무 소중한 시간이구나, 막 그런 느낌이 팍 가슴 속에 탁 드는 거예요, 보면서. 근데 밥도 안 먹고 그때 점심을 건너뛴 상태였어요. 아침은 먹었지만 배는 고프고 기운은 쭉 떨어지고 그렇게 털레 빈차로 이제 집에 오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놓을 수 없는 가치고, 뭐 그 어떤 의미인가 보다, 공부가. 정말 소중하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밥 해서 먹기도 귀찮고 해서 중국집에서 짬뽕하고 뭐 저기 잡채밥하고 시켜가지고
소주를 마시려고 했는데 뭐 술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술도 그냥 한 반병 마시고 말았어요. 예. 그리고 오늘 푹 자고 아침에 명상 좀 하고 밥 먹고 씻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중에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지난 일주일 어떻게 지냈나요? 각자 치열하게 열심히 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주말에 쉬실 분은 푹 쉬시고 뭐 일이 있으시다면 얼른 잘 끝내셔서 충분히 휴식 시간을 갖고 편안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지난주에는 이제 차를 좀 몇 개 시켰는데요. 맹문동 차를 시켰어요. 도라지 50%, 맹문동 50% 쿠팡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폐 기관지에 좋다 그래서 사서 먹고 있습니다. 맛이 괜찮아요. 구수하고 제가 폐랑 기관지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담배도 피고 있고 그리고 오미자 차를 좀 샀습니다. 오미자도 역시 폐와 기관지에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생강차, 길경차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합니다. 예. 요즘 뭐 미세먼지나 해서 공기질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폐 건강을 위해서 한번 마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총균세 제14장 384쪽 미디어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는 앞에 제 신변 잡기를 얘기하면서 입을 풀었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평등주의로부터 도둑정치까지 승리자들은 도망칠 길이 없어진 패배자들을 살려두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한다. 우선 추장사회와 국가사회에서는 경제적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성서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노예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식량 생산에 그들을 활용하고 자치적 자율성을 빼앗고 식량과 기타 곡물을 바치게 하여 융합시킨다. 역사를 좌우한 정부와 종교의 결합. 재밌겠어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논문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 상당히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장은 또 사진이 많이 있는데 사진이 꽤 있어서 생각보다 긴 장은 아니네요. 예. 이번 장이 이제 3부의 마지막 장입니다. 자, 1979년 어느 날 나는 선교사 친구들과 함께 늪지대가 이어진 6인의 한 외진 분지 위를 날아가고 있었다. 그때 나는 몇 킬로미터쯤 떨어져 있는 오두막집 몇 채를 발견했다. 조종사는 우리 아래에 보이는 진흙투성이 땅 어딘가에서 최근에 인도네시아 악어 사냥꾼들이 6인이 유랑민들과 마주쳤다고 설명해 주었다. 두 무리가 모두 놀랐고 결국 그 만남은 인도네시아인들이 유랑민 몇 명을 사살하는 것으로 끝났다. 선교사 친구들은 그 유랑민들이 아마 외부 세계와 접촉이 없는 파유족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은 겁에 질린 이웃 사람들, 옛날에는 유랑민이었고 현재 기독교화된 끼리끼리족의 입을 통해서였다.
유기인과 외부인의 첫 만남은 언제나 위험을 안고 있지만 이번에는 시작부터 유난히 불행했다. 그런데도 내 친구 더그는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가서 파유족과 우호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그리고 죽지는 않았지만 공포에 사로잡힌 채 돌아와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다. 파유족은 평상시에는 가족 단위로 늪지대에 흩어져 살다가 1년에 한두 번씩 모여서 신부를 교환하는 문제에 대해 협상한다고 한다. 그런데 더그가 찾아갔던 시기가 바로 그렇게 수십 명의 파유족이 회동하는 시기와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몇십 명 정도가 모였다면 우리에게는 단촐하고 일상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파유족에게는 드물고 겁나는 행사였다. 살인자들이 희생자의 친인척과 마주치는 일도 흔했다. 예를 들어 어느 파유족 남자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남자를 발견하고서 도끼를 치켜들고 살인자에게 돌진했지만 친구들이 억지로 땅바닥에 찍어 눌렀다. 그러자 이번에는 살인자가 나서서 꼼짝없이 엎드려 있는 아들에게 도끼를 들고 다가갔다. 그러나 그 역시 억지로 눌려 땅에 엎드렸다. 둘 다 그렇게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서로 노발대발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결국 기진맥진해지고 나서야 두 사람 모두 겨우 풀려났다. 다른 남자들도 서로 상대편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고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혀 부들부들 떨었으며 도끼로 땅을 마구 찍어댔다. 이 같은 긴박한 상황은 모임이 계속되는 며칠 동안 줄곧 이어졌다. 그 사이에 더그는 이번 방문이 폭력으로 끝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다. 파유족은 400명가량의 수렵 체진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4개의 집단으로 이루어져 몇백 제곱킬로미터의 면적 안에서 유랑 생활을 했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전에는 파유족이 약 2,000명이나 있었지만 서로 자꾸 죽이는 바람에 인구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들, 즉 심각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기구가 없었다. 어쨌든 더그가 그들을 방문했던 성과는 한 무리의 파유족이 어느 용감한 선교사 부부를 초대하여 함께 살자고 한 것이었다. 그 부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파유족을 설득하여 차츰 폭력을 벌이게 했다. 그렇게 파유족은 조금씩 현대 세계로 이끌려 나오고 있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만나게 될 미래는 불확실하다. 유기인이나 아마존 인디언 중에는 그처럼 외부와 접촉이 없어졌다가 선교사들에 의해 현대 사회 속에 편입된 예가 많다. 선교사들 다음에는 교사와 의사, 관료, 군인들이 들어갔다. 정부와 종교의 전파 과정은 평화적이든 파유족의 경우 결국 그랬던 것처럼 아니면 심에 의한 것이든 간에 지금까지 기록된 역사를 통틀어 그렇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심에 의한 경우는 대개 정부가 정복을 진행하고 종교가 그것을 정당화시켜줄 때가 많았다. 유랑민이나 부족민들이 조직화된 정부와 종교를 물리치는 일도 가끔 없지는 않았지만 지난 13,000년 동안의 추세는 유랑민과 부족민의 패배였다. 제가 여기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조금 있습니다. 그 성경에 마가복음인가요? 마태복음인가? 황금률이 있어요. 기독교에는 내가 원하는 바를 남에게 먼저 행하라. 이게 황금률이 맞습니까?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원하는 게 섹스예요. 그럼 아무 여자한테나 가서 섹스를 행하면 돼요? 그걸 원치 않는 사람한테 행하게 되면 강간입니다. 강간.
범죄예요. 인류가 모두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범죄. 기독교의 황금률은 기본적으로 그걸 인정을 하고 권장을 해요. 옳지 않습니다. 전에 또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진리의 입장은 뭐냐면 내가 원치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입니다. 네. 기독교 외에 4대 성인, 기독교 외의 성인들, 공자, 소크라테스, 붓다, 이분들이 다 하나같이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바를 남한테 먼저 해줘라, 이게 아니라고요. 그 야만의 시대, 제국주의의 시대의 논리가, 근본 논리가 그거였잖아요. 방금 말한 이 선교사도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거를 먼저 남들한테 그냥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 자체로 폭력입니다. 평화적 어쩌고 얘기하지만 그 구조 자체가 폭력이에요. 선교사들이 여기 들어가서 원주민들 개종시켰다고 합시다. 그 개종시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개종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의 안전과 평화가 담보가 됐습니까? 행복과 이런 게 담보가 됐어요? 역사적으로 그랬나요? 이미 역사 실험이 끝났잖아요. 왜 그따위 짓을 하고 있죠? 선교사들이라는 사람들. 그게 옳아요? 결코 옳지 않습니다. 모든 선교행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종교라는 건 그 사람의 일생에 막대한 영향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스스로 오래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누가 나서서 개입하고 권유하고 강요하고 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설령 종교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종교심입니다. 정말 화가 나요. 이 기독교에서 선교하는 이런 짓거리들이.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최종 빙하기 말기에는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오늘날의 파유족과 비슷한 사회에서 살고 있었으며 그보다 훨씬 복잡한 사회를 이루고 있던 민족은 하나도 없었다. 또한 1500년경까지만 하더라도 국경선을 표시하여 관료들이 운영하고 법률로 다스리던 국가들의 면적은 전세계 육지 면적의 20% 이하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육지가 그렇게 분할되어 있고 가장 먼저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를 달성하고 종교를 조직했던 사회의 후예들이 현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처럼 정부와 종교의 결합은 병원균, 문자, 기술과 함께 역사의 가장 광범위한 경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4가지 직접적 요인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종교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흥미롭네요. 잠깐 조금 흥분을 해가지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간 마음을 조금 가라앉힐 필요가 있겠네요.
감사합니다.